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기술 비전 간담회 사회를 맡은 제20대 방송기술인협회 사무처장 김정득입니다. 오늘 본부장님, 센터장님 모시고 방송기술협회원들과 이렇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 또 이제 미래 기술 비전이라든가 이런 미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볼 예정인데 그 진행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국 기술본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종현 제작기술센터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협회원을 대표해서 일단 김승준 협회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네. 김양고 협회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박대영 협회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참고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협회원들은 본사의 이제 기술본부 1명, 또 이제 제작 담당 1명, 또 지역 담당 1명 해서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두 분께서 이제 작년 초에 12월에 작년 12월 초에 이제 취임을 하시고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뭐 이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성과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뭐 또 두 분께서 바라보시는 뭐 방송 기술의 비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두 분께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송기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본사와 지역에서 근무하는 기술 직종 종사자 협회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방송기술의 비전은 UHD를 방통융합의 본질인 ATSC 3.0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구개발해서 공영방송의 역할과 나아가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수익을 창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기술인들이 희망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뭐 임기가 정해져 있지도 않지만 사실 임기 내에 어떤 그 성과를 이렇게 달성하고 싶은 건 사실 없고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쭉 제작 현장에서 일해 오면서 느꼈었던 이제 좀 불합리했던 부분들 또 바꿔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기회가 되는 대로 같이 뭐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하여튼 뭐 그런 좀 장기적으로 뭔가 체질을 바꿔간다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고요. 일단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 순서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침 저희 본부님께서 그 UHD 관련해서 모두 발언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관련해서 이제 말씀 좀 여쭙고자 합니다. 그 작년에 그 도쿄올림픽 하면서 그 UHD 이제 다채널 방송 이런 것들 하면서 혁신 서비스 시범 방송 했고요. 또 이번 달에는 제주총국 UHD 이제 개국하면서 부가 서비스 시연도 있었고요. 네, 또 다음 주에는 UHD 모바일 수신기 시연회도 있습니다. 1년의 과정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향후에 좀 이런 UHD 서비스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좀 구체적인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모두 발언에 좀 더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앉아서 집에서 TV를 보는 세대는 지난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그 안에 모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꼭 그 지상파를 TV로만 수신을 해야 되느냐. 어디서든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환경은 모바일 행태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모바일 모빌리티로 이동하는 기술 발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IBB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방통융합에 대한 기술들을 갖다가 어떻게 접목해가지고 그런 발전성을 가지고 그 소비자들한테 구애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앞날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해요. ATSC 3.0의 표준이라는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거든요. 일단은 RF라는 장치는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IT 분야에서 좀 더 진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접목을 시켜서 보다 나은 그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환경들을 더 낮게 조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ATS 3.0 관련해서 IT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사실 방송 IT와 지금 IT 직렬이 분리되어 있는 저희 상황에서는 방송 IT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정말 계속 필요한 상황이 요구가 되고 있고 이거 말고도 사실은 미디어가 계속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XR이라든지 HDR이라든지 이런 제작 쪽으로도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고 방송 IT도 필요한데 이런 미래 핵심 분야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 보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정책이 있으신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IT 분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파일 기반으로 지금 시스템이 바뀌고 있죠. 클라우드로 저장되고 있죠. 엔지니어를 그 전기전자로만 뽑지는 않겠다. 할 때 IT 분야로 열어야 된다. 같이 해가지고 그 능력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IT 분야에서든 뭐 직종이라고 해가지고 나눠져 있긴 한데 이제는 그런 그 개념을 없애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비전이 있는 사람 뽑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시키느냐가 사실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용도 중요한데 실제로 그 똑똑한 후배들을 뽑아서 어떤 루트를 타게 할 것인지, 어떤 교육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진짜 우리가 필요한 인재로 만들 건지도 사실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의 이제 방송기술 같은 경우는 뭐 퇴직 대비 한 3분의 1 수준으로 채용이 되고 있는데 현장을 좀 목소리를 들어보면 본사, 지역구 전부 다 지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방송기술 발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인력 부분들이 서포팅이 돼야 될 텐데 현재까지는 현장에서는 되게 인력 부족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보완이나 해결책들이 있으신지. 다들 뭐 힘들어하는 것들은 다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다 그 요구들을 다 수용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적게 채용되는 것은 지금 현재 회사 정책에 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올해도 아마 80명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 수준을 이제 몇 년 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한때 그 인력을 안 뽑은 적이 있었죠. 중간에. 그게 더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록 적지만은 그 사람을 계속 그 심사원을 갖다 계속 뽑아주는 제도가 일단 마련돼야 되고 두 번째는 엔지니어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게 저희 임무예요. 어찌 보면은. 그렇다면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인력을 더 요구해야 돼요. 역으로 역발상을 한다면은 오히려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안 뽑아주냐고 해야지 그 조금만 더 뽑아달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퇴직 인력을 어느 정도 안식년 재고용, 안식년 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흡수하면서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업무를 창출해 가면서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면서 회사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은 누가 더 안 뽑아주겠냐는 생각은 해요. 제작 기술 현장에서도 인력이 좀 부족해서 힘들다든지 센터장님께서 또 의견 주실 그런 내용 혹시 없으실까요? 뭐 본부장님 얘기하신 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는 오래된 이야기고 이제 경쟁력 있는 시스템 안에서 어떤 인력이 빠지면 드러나는 그런 좀 구조가 돼야 여기는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지역국에는 또 지역에도 저희 협회원들이 많이 계신데 지역국도 협회원들의 의견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